자, 운동. 우리 과학에서 말하는 운동, 여기서 선생님이 얘기하는 운동은 이게 아니라고. 땀 뻘뻘 흘려가면서 하는 운동, 테니스 치고 배드민턴 치고 에어로빅 하고 그런 운동이 아니라 과학에서 말하는 운동이라고 이야기하면 시간에 따라서 물체의 위치가 변하는 현상을 우리는 과학에서의 운동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위치가 변하는 현상이에요. 위치. 시간에 따라서. 자, 그러면 이 운동을 기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사진을 찍을 거야. 사진을 찍을 건데 어떻게 찍냐? 시간에 예를 들면 1초 지나면서 또 1초 지나고 사진 찍고 사진 찍고 사진 찍고 어떻게 1초 간격으로 혹은 0.1초 간격으로 이렇게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운동하는 물체를 촬영을 할 거야. 이거를 다중성광 사진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자, 쉽게 말하면 공을 불려놓고서 앞에서 사진기로 착착착착 0.1초 사이 아니면 1초 사이로 사진을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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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 그러면 자, 여기 봐봐. A에서 B 방향으로 어떠한 원통을 굴렸어. 그리고 0.1초 간격으로 다중성광 사진을 찍을 거야. 그러면 여기서 여기 사이 시간이 얼마가 될까? 0.1초 사이로 찍었으니까 이만큼 0.1초 흘렀겠고 또 0.1초.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A라고 하는 물체에 운동하는 사진이야. 0.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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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초. 여기는 0.1초, 0.1초. 자, 그러면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지금 A라는 사진과 B라는 사진을 비교를 해보면 얘는 간격이 좁지. 얘는 간격이 넓어. 그러면 얘가 물체가 운동할 때 더 빠르게 움직일까? 얘가 더 빠르게 움직일까? B 맞아? 이해돼? 자, 똑같이 사진을 찍는데 A는 이거야. 선생님이 여기로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0.1초 후에는 여기서 찍힌 거야. 자, 똑같이 여기서 출발하는데 0.1초 후에 여기에 있어. 그럼 누가 빠른 거야? 이 다중성광 사진의 사이가 멀면 멀수록 운동하는 빠르기가 훨씬 더 빠르다라는 거 이해돼? 이게 다중성광 사진이야. 이거 이해되지? 자, 왜 같은 간격으로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1초 후에 0.1초 후에 여긴 0.1초 누가 빨라? 얘가 빠르게 운동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운동의 기록을 뭘로? 사진으로 다중성광 사진으로 기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속력 얘기를 할 거예요. 속력을 어디서 배웠니? 우리 수학 시간에 배웠지?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속력, 거리, 시간 간의 관계를 배운 적이 있지. 그 유명한 시에 대해서 배운 거 기억나니? 네. 그래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배운 거 기억나? 그대로 갖다가 사용을 할 건데, 자, 속력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속력. 일정한 시간 동안 속력 이거지. 일정한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를 우리는 속력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이해되니? 왜? 고속시 배웠으니까 이해되지? 속력이라는 것은 일정한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를 우리는 속력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속력은 걸린 시간분의 이동거리에서 미터/세크가 될 수도 있어. 1초 동안 몇 미터 이동을 했느냐. 혹은 킬로미터/아워도 있겠지. 킬로미터 매시. 이거를 영어로 하면 퍼가 될 거고 한국말로 하면 매야 매. 그치? 1시간 동안 몇 킬로미터 이동했느냐. 1초 동안 몇 미터 이동을 했느냐. 단위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 맞니? 자, 그러면 운동하는 물체의 빠르기를 얘기를 할 때 여기에서 선생님이 여기에서 저기 1m까지 이렇게 이동을 한다라고 해서 같은 거리를 이동할 때 내가 1m를 가는데 0.1초가 걸렸어. 근데 1m를 가는데 2초가 걸렸어. 누가 빠르겠니? 같은 거리를 이동할 때 걸린 시간이 적게 들은 게 속력이 빠르겠지? 맞아? 운동하는 물체의 빠르기가 같은 거리를 이동할 때 걸린 시간이
자,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할 때. 자, 1초 동안 선생님이 1초 여기까지 갔어. 혹은 또 1초 했을 때 여기까지 갔어. 같은 시간을 이동할 때 이동한 거리가 길면 더 빠르다라는 거 이것도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겠지. 뭐 이거는 그냥 봐도 알 거야. 이렇게 속력이라는 것은 일정한 시간 동안 물체가 이동한 거리라고 했고 단위는 미터 퍼 세컨 혹은 킬로미터 퍼 아워 많이 사용하게 될 거야. 그러면서 평균 속력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 자, 선생님이 저기를 가는데 여기서는 빨리 가다가 여기서는 천천히 가다가 또 빨리 가다가 천천히 가다 매번 갈 때 물체의 속력이 일정하지 않을 때가 있겠지. 그랬었을 때 평균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걸린 시간분의 전체 이동 거리를 뭘로? 걸린 시간으로 나눠주게 되면 그 속력은 뭐가 되겠어? 평균 속력이 되겠다라는 거. 그러면서 이게 지금 운동하는 거야? 간단하게 오늘 설명할 거 기본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야. 속력 단위를 변환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뭐냐면 1km는 1000m야. 맞아? 1시간은 몇 초야? 자, 1시간은 몇 분이야? 60분이야. 1분은 몇 초야? 60초야. 그러면 1시간은 몇 초야? 3600초야? 60 곱하기 60이니까 3600초야. 속력의 단위를 변화할 수 있어야 돼. 여기 보면 36km/h가 있어. 그러면 얘를 미터 퍼 세크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1시간이니까 1시간은 아까 몇 초라고 했어? 3600초라고 했지. 그러면 36km를 뭘로 바꿔야 돼? 미터로 바꿔야겠지. 그러면 36,000m가 돼서 공 2개 날리고 여기 하나 날리고 하면 뭐가 되겠어? 10 뭐가 돼? 미터 퍼 세크로 요 속력의 단위를 변환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럼 오른쪽 문제. 일수의 속력이 가장 빠른 구간 같은 시간 간격으로 나타나는 거야. 다중성광 사진이야. 같은 시간대 1초 사진을 찍었다라고 했었을 때 속력이 가장 빠른 구간은 뭐야? 이동거리가 제일 멀은 거, 길은 거 찾으면 되겠지. 이게 제일 기네.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 다가 속력이 제일 빠르다. 같은 시간 동안 가장 멀리 이동을 했으니까. 자, 속력에 대한 설명. 속력은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을 나타내는 거다라고 했는데 방향이 아니지. 뭐를 나타내는 거야? 거리. 빠르기를 나타내는 거지. 빠르기. 그쵸? 속력. 시간당 얼마만큼 이동을 했냐라니까. 거리. 시간당 거리니까 뭐야? 빠르기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다. 자, 속력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 또 킬로미터 퍼 아워. 두 개. 만이 아니라 얘를 사용한다. 얘도 사용하고 얘도 사용한다. 맞는 얘기예요. 자, 1시간 동안 3600m를 이동한 물체의 속력과 1초 동안 1m를 이동한 물체의 속력은 같다라고 했어. 1시간이면 얼마니? 몇 초야? 3600. 1시간 동안 3600m라고 하면 시간이 3600초가 될 거고 3600m니까 다 약분하면 1m per sec가 될 거고. 자, 여기 속력 1초 동안 1m. 얘도 똑같이 1m per sec가 되니까 물체의 속력은 같다. 맞지. 자, 요거 3번. 요거 기본이야, 기본. 요 정도는 그냥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지. 이 시험에 나오지는 않을 거야. 나올까? 나 같으면 안 내. 1초 동안 25m를 달리는 버스의 속력 뭐가 되겠어? 25. 바로 그냥 1분에 25니까 25m per sec가 될 거야. 맞니? 그 다음 1분 동안 120m를 걸어가는 어린이. 1분이니까 몇 초니?
60초 동안 몇 미터를 걸어간대? 120m를 걸어간대. 맞아? 그러면 얘 속력이 얼마가 돼? 2m/s가 되겠네. 그 다음 2시간 동안 72km를 달리는 자동차야. 자, 72km니까 몇 미터가 돼? 저요? 너요. 어? 7,200m. 이거야? 이거 맞아? 7,200. 7200이야? 1km가 얼마야? 1000m니까 네. 공 3개 붙여줘야지. 아니야? 아니야? 맞잖아. 그리고 2시간이면 얼마 곱해줘야 돼? 2 곱하고 그 다음 60 곱하고 60 곱해줘야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얼마니? 얘는? 이렇게 6, 36, 72에서 얼마? 10이야? 10m/s네? 답은 맞았어. 맞았어? 어떻게 한 거야? 맞지? 25, 2, 10m/s. 자, 그러면 누가 제일 속력이 빨라? A. A, C, B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 얘를 뭐라고 하냐 우리 수학에서? 등호, 얘는 부등호, 등호가 뭐야? 등호 같은. 여기 있는 애랑 여기 있는 애랑 같다가 이제 등호로 표현을 하는 거지. 역시 잘해. 역시 수학과. 등속 그 등자가 같아. 같을 등이야. 뭐가 같대? 뭐가 같대? 속은 뭐가 속이 되겠어? 금방 배웠잖아 우리. 속력이 같다라는 거야. 속력이 같은 운동을 등속 운동이라고 얘기를 할 건데 조금 더 자세하게. 자, 시간에 따라 속력이 일정한 운동을 등속 운동이라고 한다. 속력이 같은 운동이야. 시간에 따라서 속력이 같은 운동을 등속 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등속 운동. 속력이 항상 일정하고 이동 거리가 시간에 비례하여 증가한다라는 특징이 있어. 이거를 자세히 설명하러 어디로 가지? 자, 탐구 A 봅시다. 등속 운동의 표현과 분석. 자, 등속 운동을 하는 물체의 이동 거리, 그 다음에 속력을 분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어렵지 않아. 그냥 그림만 볼 줄 알면 돼. 알겠어? 자, 정신 차리고 봅시다. 가와 나의 등속 운동하는 장난감을 1초 간격으로 찍은 다중 성광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가는 처음 위치, 그 다음 1초 간격이라고 했으니까 1초 후에 2초가 됐을 때 3초, 4초, 5초, 1초 후에 사진을 찍은 거야. 여기 나도 마찬가지로 1초가 지난 다음에 찍었을 때 2초, 3초 이런 식으로 1초 간격으로 찍은 다중성광 사진이야. 그랬었을 때 얘네의 이동 거리를 한번 확인해 보자라고 할 건데 여기는 사진을 볼 때 뭘 보면 되냐면 여기가 0이잖아. 여기가 0cm, 0cm니까 여기에다 뭘 갖다 놨니? 자동차가 엉덩이를 갖다 놨어. 그러니까 자동차 엉덩이를 기준으로 확인하면 돼. 1초 후에 지금 어디에 가 있어 얘는? 4cm에 가 있는 거지. 얘는 여기가 있네. 6, 7, 8cm에 가 있고 그 다음 그 1초 후에는 또 어디니? 8이지. 그 다음 1초 후에 여기는 16이야. 누구를 기준으로? 뒤에 부분을 기준으로 보면 될 거야. 그리고 막 못 찾아가지고 여기는 여기서 시작하는데 여기로 막 재고 여기로 재고 그러면 안 돼.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0이 시작되는 뒷부분을 중심으로 몇 cm 몇 cm를 확인해야 되는데 가를 보니까 4cm, 8cm, 뭐 12cm, 16cm, 20cm 그렇게 되네. 시간이 어떻게 되니? 0초일 때 처음에 그냥 시작했었을 때 이동 거리가 없으니까
1초가 됐었을 때 이동거리 4. 이만큼 1초 동안 얼마? 4cm. 아니 1cm? 아니 1초 동안 4cm니까 속력이 뭐야? 시간분의 거리니까 1분의 4. 맞아? 센티미터 퍼 세컨드가 되겠지. 여기도 보니까 1초 동안 이동한 거리 얼마야? 4cm. 그러니까 요 1초에서 2초 사이에 속력 4cm 퍼 세컨드가 될 거고. 그 다음 1초 때도 보면 8에서 12. 속력 얼마야? 똑같아. 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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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초 다 이동거리 4cm, 4cm, 4cm니까 속력이 4cm per second로 다 속력이 똑같습니다. 가의 사진을 보면 나의 다중성광 사진을 보게 되면 1초 동안 얼마 이동했니? 8cm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속력은 1분의 8해서 8cm per second가 될 거고 2초에 16이니까 8에서 16 몇 cm 이동했어? 8cm 이동했어.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속력이 8cm. 8cm per second. 3도 마찬가지야. 여기 24니까. 다 속력이 얘는 4cm. 아니 4cm per second. 얘는 8cm. 속력이 일정해. 4, 4, 4. 얘는 8, 8, 8, 8. 일정해. 자, 이 표에 기록을 한 걸 가지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거야. 너희들이 굉장히 좋아하지, 그래프 좋아하지? 그래프가 잘 분석을 하는 사람이 이걸 되게 잘하는 사람이지. 대부분 어려워해, 분석. 여기 모든 게 다 나와 있죠. 자, 여기 보면 가로축이 뭐니? 시간이야. 세로축은 뭘로 해놨어? 이동 거리로 해놨지. 그래서 1초 동안 빨간색. 자, 1초 동안 4cm, 2초에 8cm, 3초에 12cm. 얘가 뭐 나타나는 거? 이 가의 표를 갖다가 빨간색으로 나타났네. 점점점 찍어놓고 이렇게. 그 다음에 나의 경우에는 1초에 8cm라고 1초에 여기 8cm 찍고 2초에 16cm 찍고 해서 이 파란색이 나타나는 것은 나의 표를 갖다가 나타낸 거야. 맞아? 맞잖아. 그대로 가 나라고 되어 있어. 이 표 그대로 갖다가 1, 2, 3, 4 찍어서 만든 표야. 그래프야. 그때 여기 뭐니? 시간하고 뭐야? 세로축 이동 거리를 나타냈다라는 거 잘 보고 오른쪽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가로축 뭐야? 시간이야. 근데 세로축이 뭘로 나타났니? 속력을 나타냈어. 맞아? 속력. 얘 속력 얼마라고 했는데 1초 때 4라고 했어. 1초 때 4, 2초 때 4, 3초 때 4. 시간이 계속 지나도 계속 속력은 4로 일정해. 4, 4, 4, 4 해서 쭉 연결하니까 이게 가의 시간과 속력에 관한 그래프가 될 거야. 나 같은 경우에 1초가 지났을 때 속력 얼마야? 8. 2초 때도 8, 8, 8. 이게 나의 시간과 속력에 관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두 개, 가가 됐던 나가 됐던 속력이 일정한 4로 일정한 8로 일정한 뭐냐? 등속운동을 하고 있어. 속도가 시간당 같은 등속운동을 가, 나 둘 다 하고 있어. 졸면 안 돼. 자, 그러면 등속운동하는 물체 이동거리는 시간에 따라서 일정하게 증가를 하고 있어. 시간이 1초 지날 때마다 4, 8, 12, 16, 20 1초 8, 16, 24, 32, 40 어떻게 되니? 등속운동하는 물체 이동 거리는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증가한다라는 거 맞니? 맞잖아. 일정하게 증가를 하고 있어. 어디가 더 빨라지고 좀 느려지고 없어? 다 어때?
그냥 직선이야. 일정하게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 같은 시간 동안 이동거리가 클수록 속력이 크다라고 했어. 이동거리가 크잖아, 얘가. 8cm 이동했고 얘는 4cm, 얘가 더 크니까 속력이 얘는 8, 얘는 4. 같은 시간 동안 이동거리가 클수록 속력이 크다. 맞아? 그러니까 누가 속력이 더 크니? 가가 크니? 나가 크니? 같은 시간 동안 나가 더 많이 이동, 8cm 이동을 하니까 얘 속력이 가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그 내용이 되겠고, 그러면 얘가 속력이 더 크다. 그러면 얘 그래프를 보았을 때 시간과 이동거리의 그래프를 보면 기울기가 누가 더 크니? 나가 크니? 가가 크니? 서연아, 기울기 누가 커? 나? 기울기가 더 크지. 얘가 나의 속력이 더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여기서 뭘만 기억을 하냐면 시간과 이동거리를 나타내는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크다, 작다. 크다 뭐다? 속력이 크다. 기울기가 작다, 속력이 작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야. 좀 이따 다시 설명을 할 거야. 됐어? 요게 이제 요 다중성감 사진 찍은 걸 가지고 분석한 표를 그대로 시간과 이동거리, 그 다음에 시간과 속력의 그래프로 나타낸 겁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 자, 등속운동하는 물체의 이동거리는 시간에 뭐뭐하여 증가를 한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까? 비례. 비례. 훌륭해. 비례. 시간에 따라 이동거리가 어떻게 일정하게 증가를 한다라고 했으니까 비례한다. 자, 등속운동을 하는 물체의 시간과 두 개밖에 없어. 이동거리, 속력 그래프 두 개 있는데 원점을 지나는 기울어진 직선 모양. 원점을 지나는 직선 모양 뭐니? 여기다 뭐 집어넣어야 돼? 이동거리. 시간과 이동거리 그래프는 원점 지나. 그 다음 시간과 뭐의 그래프는 시간축과 x축과 뭐가 나라는 거니? 속력. 속력 그래프는 시간축에 나란한 직선 모양이다 라는 거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앞에 나가 가서 다시 설명할 거야. 똑같이. 자, 이건 뭐니? 원점 지난다. 시간과 이동거리에 관련된 거. 그 다음 시간축과 나란한 거다. 뭐야? 속도. 시간과 속도에 관한 그래프를 나타낸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고 문제. 위 시험에 대한 설명.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는 가가 나보다 크다? 맞아? 가가 4cm, 나가 8cm니까 틀렸네. 같은 거리를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가가 나보다 길다? 다중성감 사진 일정한 사진 1초 찍었으니까 이 같은 거리를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 누가 더 크다라고 봐야 되겠어? 가. 맞아? 같은 거리를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 속력이 느린 애가 누구냐라는 거지. 그러니까 가가 맞지.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물체의 속력의 역수를 의미한다? 역수 빼야지. 그냥 물체의 속력을 의미한다라고 봐야 되겠지. 틀렸어. 등속운동을 하는 물체의 속력은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증가를 한다. X. 속력에 따라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증가를 해? 아니요. 아니야. 얘는 좀 이따 배울 뭐야? 자유낙하 운동 얘기를 하는 거야. 자유낙하 운동. 일정하다야. 증가한다가 일정하게 증가를 하는 게 아니라 시간에 따라 일정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틀렸습니다. 그래서 XO, XX가 될 거고 맞지? 등속운동을 하는 물체의 이동거리를 시간에 따라 나타난 거래. 물체의 속력을 구하래. 지금 이동거리가 얼마니? 1초당 2, 1초당 2, 1초당 2m네. 그러면 1초 동안 이동한 거리 2m니까 2m per sec가 되겠습니다.
맞니?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될 거고 10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몇 미터인지 풀이 과정을 와 함께 구하시오. 10초 동안 이동한 거리 어떻게 구하면 될까? 10 곱하기 10 곱하기 2 아까 거속시 얘기할 때 뭐라고 했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 곱하기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속력 곱하기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속력이 얼마라고 했어? 2m/s라고 했습니다. 시간은 몇 초? 10초. 그러니까 얼마니? 이동한 거리는 20m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보고 등속 운동은 시간에 따라 속력이 일정한 운동이다라는 거 이해가 되지? 맞니? 속력이 항상 일정하다. 맞지? 일정했어 속력이 등속 운동. 그 다음에 이동 거리가 시간에 따라 비례하여 증가를 했다. 자 여기 봅시다. 이 얘기. 등속 운동을 하는 물체의 다중성간 사진을 분석을 해봐서 처음 위치가 0이고 사진이 찍힌 시간은 1초니까 1초 후에 지금 몇 센치가 있니? 4cm가 있고 그 다음 2초 이때 찍힌 사진을 보면 6, 7, 8cm가 되겠네. 그리고 12cm 16cm 20cm 많이 1초마다 표에 보니까 시간 이렇게 1초 할 때 4, 8, 12, 16, 20 물체 이동거리는 1초마다 얼마? 4cm씩 증가를 하네. 그러니까 속력은 어떻게 되겠어? 시간분의 거리 1초에 4cm 4cm per second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동거리가 시간에 따라 비례하여 증가해? 시간이 1, 2, 3, 4, 5 하니까 4, 8, 12, 16, 20 비례해서 증가한다라는 거 볼 수가 있어. 언제? 물체가 등속 운동을 할 때. 이해되니? 어렵지 않지?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의 운동이래. 운동하는 물체와 바닥면 사이에 마찰력이 작용하면 물체의 속력은 점점 느려진다. 마찰력이 뭐야? 마찰력. 우리 1학년 때 배웠지? 운동을 방해하는 힘. 그렇지.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야. 뭔가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어. 굴러가고 있는데 마찰력은 그 운동하려고 하는 힘을 방해하는 힘이 마찰력이니까 마찰력 작용하면 굴러가던 공이 어떻게 해서? 멈추겠지. 마찰력이 없어. 선생님 발로 굴렸어. 아니 볼링 이렇게 굴렸어. 그러면 그 볼링 레인이 무한정 길다라고 하면 마찰력이 없으면 어디까지 굴러가겠어? 끝까지 굴러가겠지. 그런 것처럼 이 마찰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속력은 점점 느려질 수밖에 없어. 그런데 마찰력이 거의 작용하지 않는 에어테이블이나 에어트래그의 물체는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할 수 있다. 에어테이블이 뭐냐면 그 탁구대 같이 이렇게 생겨서 밑에 바람이 막 올라와. 그러면 이렇게 된 걸로 공이 넓적하게 생겼지. 플라스틱으로 이만하게 돼서 딱딱딱딱딱 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에어테이블이지. 거기 밑에서 뭐가 나와? 바람이 나오니까 그 공이 플라스틱으로 얇게 된 공이 위에 살짝 떠 있으니까 이렇게 딱 치면은 아주 쉽게 이동을 하는 게 에어테이블 혹은 에어트랙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런 데에서는 어떻게 하냐? 마찰력이 작용을 거의 안 해. 안 하는 건 아닌데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을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냥 참고하면 될 거고. 자, 제일 중요한 게 이거야. 오늘 배우는 거. 등속 운동을 하는 물체의 그래프를 잘 기억을 해둬야 되겠다. 자, 일단 시간과 가로축의 시간과 이동 거리에 관련된 그래프. 그 다음에 시간과 속력에 관한 그래프 뒤에서 봤었던 걸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게. 자, 먼저 시간하고 이동 거리에 관련된 그래프를 봤었을 때 기울기가 뭐니? 기울기가 그래프에서 기울기를 뭐라고 해? X축 증가량분의 Y축 증가량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X축 증가량이 뭐야? 시간분의 뭐가 돼? Y축 이동거리가 될 거야. 자, 기울기는
여기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x축 뭐니? 시간분의 걸린 시간분의 이동 거리가 될 거야. 그러면 아까 우리가 거속시를 얘기를 했었을 때 시간분의 거리는 뭐를 나타낸다라고 했어? 속력을 나타낸다라고 했지.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지. 지금 걸린 시간분의 이동 거리를 나타내는데 이게 뭐랑 같아? 속력이랑 같다라는 거야. 즉 시간과 이동 거리를 나타내는 그래프에서 이 기울기는 뭐를 나타낸다? 속력을 나타낸다라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동 거리가 시간에 비례함으로 원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직선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시간과 이동 거리 그래프에서는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와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어. 뭐가 달라? 기울기가 다르지. 그러면 누가 속력이 빠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 기울기가 큰 놈이 뭐가 속력이 빠르고 기울기가 작은 놈이 속력이 작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건 여기 좀 이따 설명을 할 거야. 자, 이번에는 시간과 속력에 관한 그래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속력이 어떻게 돼? 1초에도 예를 들면 4, 2초 때도 속력이 4, 3초 때도 4, 다 4가 같으니까 이렇게 쭉 어떻게 돼? 이 시간 x축하고 시간축하고 나란한 그래프가 그려진다라고 했어. 시간과 속력 그래프에서는. 그러면 아랫부분의 넓이를 여기 밑에 여기까지 시간 이만큼까지의 넓이를 구해보자라는 거야. 사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하니? 곱하기 응? 곱하기 뭐를 곱해? 곱하기 세로. 가로 곱하기 세로. 가로가 뭐래? 시간이야. 세로는 뭐야? 속력이야. 자, 그러면 얘의 넓이를 구하려면 가로 곱하기 세로라고 했으니까 가로가 뭔데? 시간. 세로는 속력이니까 속력 곱하기 시간이 얘 넓이를 구하는 거지. 자, 그러면 거속시 봅시다. 속력 곱하기 시간은 뭐래? 이동거리라고 되어 있지 여기. 맞아?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라고 정의를 해놨네. 자, 지금 뭐니? 속력 곱하기 시간은 얘 넓이라고 했어. 이게 뭐라고 했어? 뭐라고? 거리야. 즉 여기에서 나타나는 이 그래프의 요 부분의 넓이가 나타내는 게 뭐다? 이동거리가 된다라는 거야. 됐어? 이게 이제 오늘 배운 핵심인 거야. 그래프를 보고서 뭐야? 시간과 이동거리의 기울기는 속력에 나타낸다. 기울기가 크다? 속력이 크고 기울기가 작다? 속력이 적다. 속력이 느리다 라고 보면 될 거고, 시간과 속력에 관한 그래프에서 요 밑에 부분의 넓이를 나타내는 게 뭐다? 이동거리를 나타낸다라는 관계를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가래? 106쪽으로 한번 가보자. 시간과 이동거리, 시간과 속력 그래프를 해석하는 문제가 반드시 나와. 이번 너희 다정 중학교 문제 2문제 이상 나와. 2문제 이상. 무조건 나와. 그래프를 보고. 그랬기 때문에 이게 시간과 이동거리인지 시간과 속력 그래프인지 분석을 해서 그대로 여기 수치가 다 있으니까 구할 수 있어. 한번 보자. 많지도 않아. 유형 2개, 3개밖에 안 돼. 자, 먼저 여기 시간거, 가로축 시간이고 세로축 이동거리, 시간과 이동거리에 관한 그래프를 나타낸다라고 했었을 때 A도 보면 어떠니? 원점을 지나는 직선. B도 원점을 지나는 직선. 시간과 이동거리에 관한 그래프가 이렇게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라고 하면 얘는 뭐를 나타낸다? 등속운동하는 애를 나타낸다라는 거 머릿속에 바로 보자마자 시간, 이동거리, 직선이네 원점 지나는 거 뭐야? A, B 둘 다 등속운동한다. 속력이 일정한 운동을 하고 있는
Y의 그래프다라는 거 무조건 기억해줘. 하나 더 줘? 보고자마자 딱 뭐야? 등속 운동하네? 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얘 A와 B의 차이가 뭐야? 기울기가 다르지. 기울기가. 누가 기울기가 더 크니? A가 기울기가 더 크지. B의 기울기가 더 작아. 기울기는 뭔데? X축 증가량분의 Y축 증가량이었는데 X축 뭔데? 시간분의 이동거리야. 시간분의 이동거리 뭔데? 시간분의 이동거리 속력을 나타낸다라는 거지. 자, 기울기는 걸린 시간분의 이동거리니까 속력을 의미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하고 B하고 비교를 했을 때 기울기가 누가 더 크다? A가 더 크다. 속력이 더 크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울기가 A가 더 크다. 속력이 A가 B보다 더 크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 야, 그러면 A의 속력과 B의 속력을 구할 수 있어야 돼. 속력이 크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얘네의 속력을 구해보는 거야. 자, 그러면 A 같은 경우는 지금 3초 동안 몇 미터 이동을 했니? 180m 이동을 했대. 3초 동안 180m 이동을 했대. 그러면 얼마가 되겠어? 60m/s가 되겠지. B는 3초 동안 몇 미터 이동을 했어? 60m 이동을 했대. 그러니까 20m/s. 맞아? 누가 더 크니? 속력이? A가 더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보고서 수치로 나타낼 수 있어야 돼. 뭐를? 속력을 수치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되고, 그냥 수치 아니더라도 시간, 이동거리 A가 B보다 속력이 크다라는 것도 바로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 봐봐. 여기 시간과 이동거리 그래프가 나오고 이따가 뭐가 나오냐면 여기 자유낙하 운동을 할 때 자유낙하 운동에서도 시간과 속력을 나타내는 그래프도 있어. 자유낙하 운동의 시간과 속력. 그랬었을 때 둘 다 원점을 지나는 기울어진 직선 모양이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다라는 거. 아직 안 배웠으니까 헷갈리진 않을 거야, 지금은. 그런데 나중에 등속 운동의 시간 이동 그래프 위에 거, 시간 이동 그래프하고 자유낙하 운동 할 때 아직 배우지 않은 운동 시간과 속력 그래프 모양이 똑같이 생겼어. 그래서 막 헷갈릴 수가 있어. 나중에 뭐를 배우면 자유낙하 운동을. 지금 헷갈릴 일이 없어. 이제 1번 보면은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 A와 B의 이동거리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이다 라고 했어. 그러면 시간과 이동거리에 관한 그래프인데 둘 다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모양이다. 그럼 뭐야 얘는? 무슨 운동을 하고 있는? 등속 운동을 하고 있는 어떤 물체에 관한 내용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등속 운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A의 기울기가 B의 기울기보다 크네? 그러면 시간분의 이동거리니까 시간분의 이동거리는 뭐야? 속력을 나타낸다라고 했으니까 A의 속력이 B의 속력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A의 속력은 얼마가 될까? A의 속력. A의 속력. 1초 동안 몇 미터 이동을 했어? A는 쭉 가니까 60m 이동을 했으니까 A의 속력은 60m/s가 될 거고, B의 속력은 1초 동안 30m 이동을 했으니까 30m/s 되겠어. 자, 이게 기본 요거 가지고서 알 수 있는 내용들이야. 그래프만 가지고. 자, 그러면 옳은 것만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A와 B의 속력은 점점 빨라지는 운동을 한다라고 했어. 점점 빨라지니 운동이?
등속 운동이라고 했어. 속도가 일정하다라고 했어. 점점 빨라지는 운동은 좀 이따 배울 뭐야? 자유낙하 운동이야. 시간에 따라서 점점 속력이 빨라지는 운동은 자유낙하고 얘는 등속 운동이기 때문에 얘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맞니? 2초 동안 B의 평균 속력은 90m/s래. 2초? B. 자, B의 평균 속력. 평균 속력은 뭐야? 걸린 시간분의 총 이동한 거리라고 했으니까 B의 지금 2초 동안 얼마? 60m 이동을 했어. 그러면 얼마가 되겠니? 30m/s가 될 거야. 평균 속력 얼마야? 30m/s래.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 B의 평균 속력 9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30m인데 틀렸네? A의 속력은 B의 속력의 2배이다. A의 속력 아까 구해놨지. 60m/s. B의 속력 30m/s. 2배? 맞네. A와 B 사이의 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멀어진다. 맞아? 5야? 왜? 1초 때 줄 사이의 거리 얼마니? 30m네. 2초 때 두 사이의 거리 60m네. 점점 멀어진다. 벌어진다. 맞네. 그래서 답은 디귿, 리을 5번이 될 거야. 됐니? 이런 문제가 기본적으로 나올 거고, 그 다음 시간과 이동 그래프인데, 야, 직선도 있고, 어라? 여기가 평행하네. 시간초하고 나란해. 그리고 이렇게 다시 또 가나다 구간으로 나눠서 구분을 져야 돼. 얘의 경우에 이렇게 문제가 나오겠지. 왜? 복잡하라고. 그러면 일단 가 구간을 보자. 가 구간을 보면 시간분의 이동 거리야. 즉 1초 동안 얼마를 이동했니? 50m 이동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지. 그치? 그러니까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니까 50m/s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등속운동을 지금 하고 있어. 가도. 그치? 원점 지나고 이렇게 직선이기 때문에 등속운동을 하고 있고, 나 구간 지금 1초에서 2초 사이의 구간을 보면 이동거리가 지금 없네. 이동거리가 빵이야. 그치? 시간은 1초 걸렸는데 이동거리는 0이야. 1분의 0이니까 뭐가 돼? 속력은 0이 되겠어. 안 움직였다는 거야. 여기 운동을 하지 않았다는 거. 자, 다의 경우 봅시다. 2에서 3초. 1초 동안 몇 미터 이동을 했니? 120에서 50이니까 70m 이동을 했네. 그러니까 이때 속력은 1분의 70 해가지고 70m/s가 될 거야. 자, 그러면 속력을 50, 0, 70 구해놨는데 이거 말고 수치가 없어도 얘의 그래프와 얘의 그래프의 기울기가 누가 더 크니? 다가 제일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속력이 누가 제일 빠르다? 다가 제일 빠르다. 왜? 기울기가 제일 크니까. 그 다음 기울기 가, 그 다음 속력이 가가 될 거고, 기울기가 없어? 얘가 속력이 제일 작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그러면서 얘의 속력과 얘의 속력과 얘의 속력이 다 다르지? 그러면 총 3초 동안의 평균 속력을 구해보자라는 거야. 평균 속력. 평균 속력은 걸린 시간 3초 동안 이동한 거리가, 얘는 얼마 이동했어? 가할 때 50m. 얘는 없어. 이동거리 없어. 그 다음에 다에서 이동거리 70이라고 했어. 결과적으로 120m 이동을 한 거지. 3분의 120. 그러니까 전 평균 속력은 40m/s 이렇게 구할 수 있어야 돼. 그래프 보고. 됐니? 오른쪽 그림은 어떤 물체의 이동거리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래. 일단 A 구간에서 물체의 속력을 구해보자. A는 지금 얘 5초 동안 12m 이동을 했네. 5초 동안 12m 이동을 했어. 속력 그럼 얼마니? 2.4 5, 20, 2.4.
미터 퍼 세크 맞지? 야, 수학 잘하는데 그 3학년은 못 하던데 이거 2, 3학년 잘하네. 자, 2.4 미터 퍼 세크 맞네. A 구간에서 가장 빠른 속력을 움직인다. 지금 A의 기울기와 B의 기울기와 C의 기울기 누가 가장 가파르니? A. A의 기울기가 제일 가파르기 때문에 얘가 속력이 빠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아, 그게 싫으면 계산해 보면 돼. 얘는 얼마야? 0. 5초 동안 얼마 이동했어? 0이니까 얘의 속력은 B의 속력은 0이 될 거야. 얘의 속력은 얼마니? C의 속력은 5초 동안 몇 미터 이동했어? 3m. 그러니까 0.6 미터 퍼 세크가 되겠네. 실제 계산을 해도 얘는 2.4, 얘는 0, 얘는 0.6 미터 퍼 세크. 그렇게 계산해서 아, 제일 속력이 빠른 게 A구나 라고 해도 되고, 그냥 기울기만 보고 제일 가파른 게 A 구간이니까 얘가 속력이 제일 빠르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B 구간에서 물체는 등속 운동을 한다. B는 뭐야? 5초 동안 이동한 거리가 얼마니? 이동한 거리가 얼마야? 5. 어? 네? 지금 B 구간에서 이동한 거리, 서연아, 얼마야? 0m. 0m? 0m? 어. 눈빛이 흔들리네. 호경아, 네. B 구간에서 이동 거리 얼마야? 0이요. 0이지. 왜? 5초일 때도 10이고 10초일 때도 12야. 그러니까 안 움직이고 있어. 안 움직이고 서 있는 거야. 그러면 등속 운동이 아니지. 제자리에 지금 정지해 있는 상황이니까 아니지. C 구간에서 물체의 속력은 얼마라고 했어? 아까 0.6m/s라고 했으니까 틀렸네. 그래서 기억 니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됐어? 자, 등속 운동을 하는 물체의 그래프는 딱 두 개밖에 안 나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그래프, 시간과 이동 거리를 나타내는, 얘는 뭐를 나타내? 지금 등속 운동한다라고 했었을 때 시간분의 이동 거리, 기울기를 나타내잖아. 기울기. 이 그래프가 나타나는. 자, 기울기는 뭐를 나타내? 걸린 시간분의 이동 거리니까 속력을 의미한다라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 시간과 속력을 나타내는 그래프에서는 이 그래프가 뭐와 나란하니? 시간 x축이랑 나란해. 속력이 같으니까. 그랬었을 때 여기 밑에의 넓이, 여기 밑에 넓이 시간 곱하기 속력이네. 시간 곱하기 속력은 뭐를 나타낸다? 거리를 나타낸다. 이동 거리를 나타낸다라는 거 기억을 해줘야 돼. 자, 봅시다. 요거를 바로 알아야 된다. 아까 시간과 이동 거리를 나타내는 그래프에서, 자, 그래프에 뭐가? 기울기가 큰 놈이 속력이 크다. 그러면 누가 속력이 더 크다? A가 기울기가 더 크니까 B보다 속력이 더 크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 자, 이번에는 시간과 속력 그래프야. 시간과 속력 그래프를 나타냈었을 때 여기 봐봐. C하고 D 속력이 누가 더 크니? 빠르니? C. 왜? 같은 시간일 때 속력이 더 위에 있으니까 속력은 C가 D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왜? 예를 들어서 여기 시간을 같은 시간, 얘가 5초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5초 동안 이동 거리가 C는 이만큼이고 D는 이만큼이니까 같은 시간 동안 이동 거리가 더 멀리 간 놈이 속력이 더 빠른 거니까 이때 속력이 시간과 속력을 나타냈을 때 뭐 그래프? 속력이 누가 빠른지 바로 알 수 있어. 이거 그래프만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이런 등속운동 어디에서, 실생활에서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모노레일. 모노레일이 뭐니? 모노레일.
하나의 레일 놓고서 타고서 뭐 산에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뭐 작업장까지 이동을 할 때 속력이 일정해. 그 다음 무빙워크 어디에 있어? 이마트 가면 있고 그 다음 여기 어디 가면 있어? 홈플러스 가니까 있더구만. 무빙워크 카트랑 같이 이렇게 이동할 때 중간에 속력이 빨라지거나 느려지지 않고 항상 일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키장에 있는 리프트, 그 다음 컨베이어 벨트. 컨베이어가 뭔데? 물건 이렇게 택배에서 이렇게 이동할 때 하는 컨베이어. 에스컬레이터. 다 속력이 변하지 않고 일정한 운동을 하고 있는 등속 운동. 기억해둬야 돼. 알겠니? 중요한 거 있네. 암기, 황. 속력에 관련된 쉽게 외우기. 커속시에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요거 이제 절대 안 까먹지? 그치? 하도 들어서 절대 까먹으면 안 될 거고. 자, 4번 봅시다. 수평면 위에서 운동하는 물체를 1초 간격으로 찍은 다중성광 사진이다. 지금 여기서 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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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초. B까지 그럼 몇 초가 걸린 거야? 총? 5초지, 5초. 맞아? 총 걸린 시간은 5초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구하라고 했어? A와 B 물체 평균 속력 구하라고 했어. 평균 속력은 총 걸린 시간 얼마? 5초분의 이동 거리 100cm가 될 거예요. 그런데 트릭을 하나 줬네. 속력을 미터 퍼 세크로 구하라고 했지. 그러니까 100cm는 몇 미터야? 1m. 1m? 그러면 답 뭐라고 적어야 돼? 결국에는 이거는 얼마가 돼? 뭘 어떻게 바꿔야 돼? 그럼 똑같이 1m로 바꿔야지. 미터 퍼 세크라고 했으니까 1m 퍼 세크가 아니지. 여기다 뭐가 돼? 5초가 될 거니까 0.2냐? 네. 미터 퍼 세크가 될 거야. 잘 봐야 돼. 뭐를? 단위가 뭔지를. 거기서 굉장히 많이 틀려. 간단한 건데 틀려. 왜? 이 단위가 미터 퍼 세크는 요거를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알겠어? 시험 문제가 쉽다 싶으면 뭐야? 단위가 바꿔서 낸다라는 거. 무조건 단위 생각해야 돼. 무조건. 알겠지? 자, 지금 그래프 분석에서 다음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시간분의 이동거리를 나타냈는데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그래프야. 그러면 얘 지금 무슨 운동하는 애야? 무슨 운동하는 그래프야? 등속 운동하는 애겠지? 등속 운동. 맞아? 네. 등속 운동을 하고 있는데 속력 구하래. 시간분의 이동 거리지. 얼마? 5초 동안 20m. 5분의 20 얼마야? 4m per sec라는 거 알 수가 있고. 자, 이번에는 시간과 속력에 관련된 그래프네. 속력이 일정하네. 얘도 그럼 지금 뭐야? 등속 운동을 하고 있는 건데 이동 거리를 구하래. 5초 동안 이동 거리. 그럼 얘 속력이 얼만데? 4. 이동 거리는 어떻게 구하라고 했어? 이동 거리 여기 있네. 속력 곱하기 시간이라고 했으니까 속력이 4m per sec야. 시간 5초. 그러면 이동 거리 20m가 되겠지. 이렇게 구하면 될 거야. 됐니? 자, 등속 운동에 해당하는 예를 보기 위해서 모드 고르시오. 모노레일 맞고, 컨베이어 맞고, 에스컬레이터 맞고. 떨어지는 공은 등속 운동에 해당이 될까 안 될까? 안 돼? 왜? 떨어질수록 속도가 빨라지는 속력이 빨라지는. 떨어질 때 속력이 빨라져? 네. 점점. 맞아? 자유낙하 운동하는 물체는 어때? 점점
시간이 이제 뭐야? 속력이 점점 빨라져? 시간에 따라서? 그게 자유낙하 운동하는 물체의 특징이 있지. 자, 자유낙하 운동으로 가봅시다. 얘가 아니라며. 등속 운동하는 건 속력이 항상 시간에 따라서 시간 변화가 되더라도 속력이 일정한 게 등속 운동이라며. 근데 얘는 아니라며. 왜 아닌지 보자라는 거지. 자유낙하 운동 가볼까? 자유낙하 운동. 여기까지 자유낙하 운동이 뭐야? 떨어지는 운동. 그냥 이렇게 얘 떨어뜨리는 거지. 요거를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 여기다 잡고 그냥 넣는 걸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할 건데, 공기 저항이 없을 때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공기 저항이 없다라고 가정하고, 정지해 있던 물체가 중력만을 받아서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을 우리는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합니다. 속력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지표면 근처에서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속력은 1초에 9.8m/s씩 증가를 한대. 자, 여기다 떨어뜨렸어. 그러면 1초 후에 9.8m, 1초, 여기서 1초 떨어질 때 9.8m/s. 다시 또 1초 떨어질 때 거기다가 또 9.8m/s를 또 더해주고 계속 점점 9.8m/s씩 초당 어떻게 돼? 속력이 증가를 한다라는 거야. 됐니? 자, 그랬었을 때 여기 중력 가속도 상수, 속력 변화량 9.8을 중력 가속도 상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학교에서 저거 배웠니? 중력 가속도 뭐가 왜 9.8 나오는지 배웠어? 설명했어? 선생님이? 보통 설명 안 해. 나중에 이제 고등과정 가면 거기서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울 거니까, 중등에서는 그냥 이게 중력 가속도 상수 그냥 9.8, 그걸 우리 1학년 때 했었고, 기억나? 중력할 때 했었잖아.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 9.8 곱하면 그게 무게라고 했었던 거 기억 안 나? 중학교 1학년 때 중력하고 마찰력하고 부력하고 했었잖아. 부적 기억해요. 응? 그런 거 했어 진짜로? 탄성력이랑 네 가지 힘 얘기를 했었어. 그때 중력에 질량은 고유한 값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중력 가속도 9.8을 곱하면 선생님 네 무게가 된다고 그 얘기 안 했었어. 오래됐으니까. 자, 그때 중력 가속도도 그냥 얘기를 했었을 거야. 그냥 9.8 곱해서 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거는 이제 조금 더 복잡하게 들어갈 거니까 이제 우리 고등 가서 통합과 1학년 때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울 건데, 지금 중력 가속도 상수라고 하면 속도 변화량 9.8을 중력 가속도 상수라고 한다. 요 정도만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 자, 자유낙하 운동 그래프를 보자. 낙하하는 동안 금방 뭐라고 했어? 1초에 9.8m씩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증가. 그러니까 속력이 낙하하는 동안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를 하겠지. 그렇기 때문에 시간 속력 그래프는 원점을 지나는 기울어진 직선 모양이 될 거고, 중요한 거는 속도 변화량이 9.8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기울기가 얼마겠어? 9.8이 될 거야. 기울기 뭔데? 시간분의 속력 얘기를 하면 9.8이 되겠다. 그래프.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시간 속력 그래프를 볼 거다. 자, 여기서 공을 떨어뜨렸어. 그래서 얘는 다중성광 사진이니까 어떻게 되겠어? 1초 단위로 사진을 찍을 거라고. 자, 떨어뜨리고 1초 후에, 1초 후에, 1초 후에. 자, 같은 시간 동안, 즉 1초 동안 이동한 거리가 어떻게? 처음 1초는 5cm, 그 다음 1초는 15cm, 그 다음 1초는 25cm. 이 간격이 어때? 점점 증가를 하고 있어. 시간은 같아. 같은 시간 동안인데. 그치? 다중성광 사진이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같은 시간 동안 물체가 이동하는 거리는 점점 증가를 해. 이걸 갖다가 그대로 어디에다 놓을 거야? 그래프로 만들어 보자. 처음 1초 동안
속력이 9.8, 다음 2초, 그 다음 9.8에다 9.8 또 더해. 즉 1초 동안 계속 시간이 증가하면 9.8, 9.8, 9.8씩 어떻게 해야 되니? 속력이 점점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니? 이게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시간 속력 그래프야. 자, 이게 자유낙하하는 운동이야. 이거를 갖다가 한번 어떻게 질량이 다른 애의 자유낙하하는 것을 한번 볼 거야. 질량이 다른. 쉽게 말하면 쇠구슬하고 깃털하고를 한번 자유낙하 운동을 시켜보자라는 거야. 그러면 그 누가 생각을 해도 쇠구슬하고 깃털하고 떨어뜨리면 누가 먼저 떨어지겠어? 쇠구슬이 먼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할 거야. 왜? 얘의 질량이 훨씬 더 많이 나가니까, 중력이 더 크니까 더 빨리 잡아당기겠지. 그런데 자유낙하 운동은 뭐라고 했어? 공기 저항이 없는 상태에서의 떨어뜨리는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러냐라는 거지. 105쪽 탐구 B를 보면 질량이 다른 물체의 자유낙하 운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여기 설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스탠드를 놓고 거기 줄자 놓고 여기 스탠드에다가 줄 매달아 놓고 밑에 점토를 담은 수조를 해놨지. 왜냐면 이게 떨어뜨렸을 때 이제 충격에 의해서 튕기면 뭐 다치거나 뭐 옆으로 튀거나 했을 때 부서지는 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뭐 점토 담은 수조, 뭐 아니면 뭐 뭐라고 하니 방석 같은 거 놔도 상관없고, 아니면 저기 서연이 발을 갖다 놔도 상관없고, 그래서 튕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가위로 실을 잘라 공이 낙하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영상을 확인해서 공의 위치를 0.1초, 0.1초, 0.1초로 측정을 해볼 거고, 똑같은 실험을 골프공 대신에 탁구공을 이용해서 똑같이 실험을 하게 될 거야. 그래서 골프공하고 탁구공이 시간 속력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프공하고 탁구공을 갖다가 실험을 했을 때 그 결과 보자. 0.1초, 0.1초, 0.1초로 찍었다 분석을 한다라고 했을 때 처음에 0부터 0.1초까지 이동한 거리가 0.04구야. 그러니까 이게 속력은 뭐가 돼야겠어? 시간분의 이동거리니까 0.1분의 0.04구 했더니 0.049 m/s가 나왔어. 처음 1초. 그 다음 0.1초에서 2초 사이에 이동 거리를 봤더니 0.147이래. 그러면 여기도 0.1분의 0.147 하니까 평균 속력 1.47 m/s. 그 다음 1초 2.45, 그 다음 1초 3.43, 그 다음 1초 4.41. 자, 이거를 속도 변화량을 봤더니만 0.98, 여기서 다음 1초 0.98, 0.98, 0.98씩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둘 다. 골프공도 그렇고 탁구공도 그렇고. 이렇게 골프공과 탁구공이 자유낙하할 때 속력 변화는 0.1초에 0.98씩 속도 변화 점점 빨라진대. 이걸 1초로 환산을 했더니 뭐가 되는 거야? 1초에 9.8로 일정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탁구공도 골프공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어. 그러면 누가 봐도 골프공, 탁구공 누가 질량이 커? 홍영아? 골프공 골프공이 질량이 더 커? 괜찮아요. 그렇지. 자, 이렇게 자유낙하하는 물체 시간에 따른 속력 변화는 질량과 관계없이 0.1초에 9.8로 같더라는 거야. 질량이 무거운 놈, 질량이 작은 놈, 질량이 큰 놈, 작은 놈 할 거 없이 1초당 속도 변화량이 9.8로 일정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래프 그대로 그렸어. 0.1초 때 0.98, 0.2초가 됐었을 때 1.96, 0.3이 됐었을 때 2.94. 자, 이걸 쭉 이어졌더니 원점을 통과하는 비례하는 그래프가 나타나게 되더라. 이게 결과야. 그럼 정리를 해봅시다.
자,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속력은 물체의 질량하고 관계가 없어. 1초에 얼마씩 빨라지게 됐다? 9.8m/s씩 빨라지게 됐다. 공기 저항을 무시할 때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떨어진 물체는 지면에 어떻게 도달할까? 동시에 도달하겠지. 마찬가지로 골프공, 탁구공 어떻게 됐어? 자유낙하 운동 공기 저항이 없다라고 하고 실험을 했었을 때 어떻게 했니? 똑같이 도착을 했다. 그러니까 공기 저항을 무시하게 되면 결국에는 질량이 다른 물체는 동시에 도달하게 된다. 자, 이 똑같은 실험을 비상이나 동화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진공낙하 실험 장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요거를 뒤집어서 놨다가 뒤집어서 안에다 뭐야? 공하고 깃털을 집어넣고 요거를 세웠다가 이렇게 했다가 하면서 낙하하는 장면을 촬영을 한대. 여기는 매달아놓고 잘랐는데 여기는 이렇게 장치 만들어 놓고 한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실험인데 장치를 조금 다르게 했다. 자, 그래서 촬영한 영상을 관찰해서 바닥에 도달할 때까지 공과 깃털의 모습을 비교를 해. 얘도 마찬가지로 공이랑 깃털이랑 자유낙하기 때문에 진공이니까 공기에 저항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돼? 동시에 도달하게 된다. 결론. 자유낙하하는 물체는 질량과 관계없이 속력이 빨라지는 정도가 같기 때문에 1초마다 얼마씩 빨라져? 9.8m/s씩 빨라져. 똑같이 빨라지니까 아무리 가벼운 깃털을 봐, 아무리 무거운 쇠공과 같이 떨어뜨려도 점점 빨라지는 속도가 같으니까 바닥에 동시에 도착한다라는 거야. 이따가 시간 여유 되면 한번 영상 한번 볼 건데 진짜 깃털하고 볼링공을 동시에 떨어뜨려. 어디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창고에서 저걸 만들어 놓고 진공 상태를 만들어 놓고 진짜 동시에 떨어뜨리는 실험이 있습니다. 진공에서 질량이 다른 두 물체를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떨어뜨리면 동시에 바닥에 도달한다라는 거야. 왜? 공기 저항이 없어서. 진공에서는 물체의 종류가 달라가나 물체의 모양이 달라가 질량에 상관없이 자유낙하할 때 속력이 1초마다 얼마씩 빨라지니까 9.8m/s씩 증가를 하기 때문에 동시에 바닥에 도달한다. 언제? 진공 상태일 때, 공기 저항이 없을 때. 자, 여기 농구공이랑 얘 뭐냐? 볼링공이네. 그리고 얘는 쇠구슬이야. 0.6kg, 3kg, 5kg 질량이 얘가 훨씬 많지. 농구공보다. 똑같아.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 똑같아. 여기도 같은 시간 이동한 거리 똑같아. 근데 어쩌니 여기선 이만큼, 여기선 이만큼, 여기선 이만큼 점점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점점 커지게 돼. 얘나 똑같이. 질량하고는 상관없이 자유낙하하는 운동 같은 경우에는 지면에 동시에 도달한다. 왜? 1초마다 매 초마다 속력이 9.8m씩 증가를 하는 건 똑같기 때문에 얘나 알겠니? 자,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얘가 더 크겠지. 그치? 5kg가 0.6kg보다는 더 크겠지. 중력의 크기는 물체의 질량에 비례하지만 물체의 속력 변화 1초마다 9.8m씩 변하는 거는 질량이 크던 질량이 작던 관계없이 일정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자, 공기 저항이 없을 때 봅시다. 공기 저항이 없으니까 쇠구슬, 깃털 모두 1초에 얼마씩 9.8m씩 속력이 빨라지는 운동을 할 거야. 그래서 동시에 떨어지게 된다. 어디에서? 공기 저항이 없을 때. 그러면 공기 저항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될까? 당연히 공기 저항이 있으니까 누가 공기 저항을 더 많이 받아? 얘가
가볍고 넓게 펼쳐져 있으니까 얘는 공기 저항을 더 많이 받으니까 쇠고슬이 빨리 떨어지겠지. 얘는 천천히 떨어지겠다라는 거야. 공기 저항이 있을 때와 없을 때를 잘 봐야 된다. 어떠한 상황인지. 자, 자유낙하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물체의 무게와 같다. 자, 물체의 무게는 중력과 속도 상수의 물체의 질량을 곱하여 구한다. 자, 그럼 우리의 무게는 어떻게 돼? 무게 단위 뉴턴 사용할 거야. 그러면 질량 곱하기 뭘 해주면 돼? 9.8 해주면 그 물체의 무게가 될 거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생활하는 무게는 요 무게하고는 조금 달라. 원래는 이렇게 뉴턴으로 나타내지만 그냥 편하게 그거를 우리가 저울로 표현을 해서 그냥 킬로그램으로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보면 될 거야. 자, 그럼 지금 이 경사에 뭔가 물건을 공을 이렇게 흘릴 때 이쪽으로 힘을 더 줄 거야. 여기로 힘을 더 주면 쉽게 말하면 이거지. 이런 경사로에서 서현이가 자전거를 타고 가. 서현이 더 빨리 가라 하고 호경이가 뒤에서 막 세게 탁 밀을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운동하는 방향으로 힘을 주게 되면 속력이 계속 증가를 하겠지. 그에 반해서 이쪽으로 내려오고 있어. 앞에서 내가 서현아 오지마 위험해 막아.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운동 방향은 이쪽인데 힘의 방향이 이쪽이니까 어떻게 돼? 이게 서로 상쇄하면서 속도가 점점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겠다. 뭐 그런 내용이 지금 여기 되어 있네. 속력이 변하는 거. 어떻게? 운동 방향으로 힘을 주게 되면 어떻게 돼? 더 빨라지게 될 거고 반대 방향이 되면 어떻게 돼? 점점 속력은 줄어들게 되겠다라는 거지. 자, 그럼 이거를 잘 봐야 돼. 등속 운동과 자유낙하 운동의 시간 속력 그래프를 비교하는 것을 잘 봐야 된다라는 거지. 자, 여기 보면 시간과 속력을 나타냈었을 때 시간이 1초, 2초, 3초, 4초 되더라도 속력이 예를 들면 일정해. 10m/s로 10m/s 2초 때도 3초 때도 어떠네? 속력이 일정하지. 이걸 뭐야? 등속 운동이야. 속도가 일정해. 시간에 따라서 속력이 계속 일정합니다. 시간축과 나란한 직선 모양으로 나타내는 그래프는 뭐를 나타내는 거야? 등속 운동을 나타낸다라는 걸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어야 돼. 아, 시간이랑 속력 나타내는 그래프에 이게 일정해. 아, 등속 운동이구나. 그리고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일정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 이만큼 이동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여기만큼의 넓이, 이때 넓이, 이때 시간 1분, 1초 했었을 때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는 똑같겠지. 왜? 속력이 일정하니까. 그래 말해서 자유낙하 운동 봅시다. 자유낙하 운동 보면 1초 지날 때마다 속력은 9.8씩, 또 1초 지나면 또 빨라져. 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속력은 계속 점점 빨라지는 원점을 지나는 기울어진 직선 모양으로 나타나게 될 거야.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시간과 속력을 나타내는 그래프야. 그러면 지난번에 등속 운동을 할 때도 이렇게 비슷한 애가 있었지. 걔는 뭐였어? 시간과 거리에 관련된 그래프였었어. 원점을 지나는 기울기로 된 거. 그거랑 헷갈리면 안 된다라는 거. 여기가 속력이냐 거리냐야. 지난번에 우리 등속 운동은 거리였어. 여기는 속력, 시간과 속력에 관련된 거야. 시간에 따라서 속력이 어떻게 일정하게 증가를 할 수 있다. 이거 자유낙하 운동이다라는 거 알 수 있어야 되고, 지난 시간에 했던 등속 운동의 시간과 거리에 관련된 그래프랑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 머릿속에 그 개념이 잘 잡혀 있어야 되겠다. 자, 그랬더니 같은 시간 동안, 자, 거속시에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요만큼의 시간에 요만큼의 넓이가 이동거리라고 했어. 그 다음 이만큼의 또 이동거리, 이만큼 이동거리 다 다르다고. 즉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점점 증가를 한다.
자유낙하 운동에서는. 그에 반해 등속 운동은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일정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중성광 사진을 잘라서 붙이는 거야. 그러면 여기 왼쪽에 다중성광 사진이 있을 거야. 여기에 모노레일이 이렇게 가고 있어. 모노레일이 가고 있는 사진을 1초, 1초, 1초 간격으로 찍으면 속력이 일정하니까 어떻게 되겠어? 0초일 때 1초, 2초, 3초, 4초. 자, 이렇게 시간 1초 단위로 잘랐어. 사진을. 그걸 갖다가 이렇게 하나씩 붙였어. 등속 운동을 할 때. 그런데 여기 자유낙하 운동을 하면 이렇게 자르고 그 다음 자르고 그 다음 자르고 그 다음 자르고 그 다음 자르고 요걸 갖다가 첫 번째 1초, 두 번째 거 2초, 그 다음 거 3초 했더니만 어떻게 돼? 다중성광 사진을 시간대별로 잘라서 쭉 갖다 붙이면 등속 운동은 어떠니? 가로축하고 나란한 방면에 얘는 점점 이렇게 커가는 걸 볼 수가 있지. 여기는 나란하지. 얘는 뭐랑 같은 거니? 등속 운동의 시간과 속력 그래프랑 같고, 얘는 자유낙하 운동의 시간과 속력 그래프와 같게 나타난다라는 거. 그 다중성광 사진 찍어서 갖다가 시간 초에서 붙이면 이런 식으로 등속 운동의 시간 속력 그래프, 자유낙하 운동의 시간 속력 그래프와 같게 나타난다라는 거